안녕하십니까. 노아 컨설팅 김지영 대표입니다. 벌써 360 MCN 두 번째 글로벌 IT 핫 이슈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두 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성훈 이사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성우입니다. 우리 미녀 컨설턴트 박미영 선임 컨설턴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녀 소리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웃음을 짓는 이유는 뭘까요, 이사님? 미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긍정의 이유입니까? 부정입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겠다. 자, 오늘 글로벌 IT 핫 이슈는 저번 달 VR에 이어서 VR과 함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드론입니다. 그죠? 네. 자, 박명호 선생님. 드론 그 상업용 드론에 대한 정부 규제 가이드라인이 미국에 의해서 발표됐어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지금 미국에서는요,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한 40만 명 정도가 작년부터 가입을 했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존의 배송같이 이런 상업용 드론에 대한 규제가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150m 정도, 500피트 정도 미만으로 날아야 되고 25km 이하의 드론만 날릴 수 있다는 이런 규정들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택배 같은 활용처는 아직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근데 국내에도 아마 앞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이어서 아마 또 규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업용 드론에 대한 규제가 미국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은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네. 없겠죠. 자, 이사님. 네. 업계 동향과 관련해서 드론의 최근 이슈 중에 하나가 결국 드론의 어떤 그 B2C 소비자들 그 사이에서 뭐 아빠가 애들을 위해서 드론을 같이 만들거나 뭐 이런 현상 취미용으로 정말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데 드론도 갖고 나오셨는데 네. 요즘 드론 가격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뭐 작년에 이제 개발이 된 거라서 약 10만 원대입니다. 10만 원대인데 최근에 이 뭐 드론 파이터라는 회사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절반 가격에 5만 원. 네,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드론 동향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촬영용과 촬영. 레이싱용. 근데 촬영용 같은 경우엔 특히 가격이 몇백만 원대에서 약 150만 원 언더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촬영용은 거의 뭐 방송사에서 거의 맞습니다. 파노라마 촬영할 네, 때 네, 썼던 네, 네. 그런 고가의 장비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거의 150만 원 정도의 네, 수준으로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4K 정도의 화질이 나오는 촬영용 드론들이 150만 원, 또 뭐 120만 원, 그 정도 가격에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아마 국내에서도 다양한 드론 콘텐츠들이 나오는 나오지 않을까.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VR 컨텐트만큼이나 더 빠르게 많이 드론의 파노라마 촬영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겠네요. 아, 그렇죠. 일반인들에 의해서 드론에 이런 360 카메라를 붙이게 되면 붙이게 되면 항공 촬영이 와. 360 VR로 실제로 나르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들이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 드론 시장 규모 박미영 선임 어떻습니까? 네, 드론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급성장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한 50억 달러 수준에서 2023년까지 한 115억 달러까지 성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미 연방항공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은 연간 판매에서 올해 한 250만 대였는데요. 2020년까지 약 3배 정도 증가해서 한 70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하고 있다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요. 굉장히 다양한 전 세계 VC들 역시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드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가 2014년에 한 1억 달러 정도였다면 2015년에 한 4억 5천만 달러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활용처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뭐 아마존이 배송을 할 거다, 뭐 드론으로 배송을 할 거다, 또는 뭐 농촌 지역에 뭐 측량을 하거나 뭐 농약을 뿌린다거나 이런 걸 활용을 할 거다. 군사용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앞으로는 드론의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방증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드론의 시장 규모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사님. 네. 뭐 제프 베조스라던가 T모바일의 어떤 CEO도 네. 드론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네. 언급이었나요?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아마존 프라임에어 드론 배송이 우체국 트럭 배송처럼 아주 흔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T모바일 CEO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한 장난감 정도로 여겨지던 드론이 보다 실용적인 분야에 굉장히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런 도입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결국 우리 박미영 선임이 얘기한 것처럼
드론의 시장 규모와 맞물려서 단순히 취미용으로 활용되던 드론이 농업이나 시설 모니터링, 군사용, 배송, 상업용 드론 시장도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방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마존 제프 베조스 CEO의 강력한 어떤 배송 혁신 네. 그래서 결국 거의 미니 딜리버리 우리가 배송 시간이 결국 이제 모바일로 갈수록 되게 중요해지는데 중요하죠. 예, 이 배송의 어떤 로지스틱스 딜리버리 쪽에 드론을 이용한 혁신을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우체국 트럭보다 더 흔하게 흔하게. 드론으로 물건을 배송을 해주겠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드론인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 눈앞에 예. 정말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일본의 라쿠텐 같은 경우는 드론을 가지고 골프장 있잖아요. 골프장에서 고객들에게 너무 넓잖아요. 필드가 넓으니까 음료를 배송하는 거를 드론으로 야, 한다고 역시 공도 주워다주고 역시 일본 사람들 다 와요. 네, 비싼 예. 공을 버리지 않아도 되고 다시 드론이 주워다주기도 하고 네, 음료도 가져다주기도 하고 예.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해요. 굉장히 일본스러운 서비스이네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드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